우리가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가족에게만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동만, 내 친자식만 훈육한다고 때리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점잖은 신사인 척 내지는 뭐 아주 훌륭한 그 아주머니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인변수심에 굉장히 비인격적인 이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건 이건 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런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이런 분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위험한 유형은 감정에 받쳐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감정 기복. 네, 예를 들자면 재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또 막 여러 명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네 아이 내 아이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이제 기대만큼 안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경계선적인 이 집착은 심한데 뭐 동시에 증오도 심하고 그 사람들도 역시 아이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거는 첫 번째 유형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릴 적에 본인이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많지. 키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부모라고는 도대체가 내가 알던 옛날에 나한테 제때 식사 한 번 차려주지 않은 그 친부, 친모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인이 학대 피해자가 된 사람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원영이 사건입니다. 이 원영이 엄마, 계모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굶주리면서 성장했을 거잖아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집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원영이 때문에 나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성장하여 학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대만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함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속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은 화풀이의 대상으로 본인보다 훨씬 취약한 아이를 상대로 삼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음주와 연관된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푼다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돼서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의 미성숙함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타인에게 해코지하고 폭행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구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어떤 정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요. 공감이 그러면 언제 발달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뱃속에서 공감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아니겠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컨택을 언제 처음 제대로 된 아이 컨택을 하나요? 그런 것들을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하나요? 갓난아기 때도 내 눈 봤어 막 그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죠. 소셜 스마일은 보통 태어나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는 그게 사실은 공감의 시작이에요. 공감은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중에 굉장히 어릴 때 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때를 놓치면 뒤늦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몇 살 때냐? 2살에서 4살 사이에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지 씨 아이들은 지금 공감 능력이 마구마구 발달하는 그런 이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정서적 교류를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게 아이 컨택. 정말 눈과 눈이 마주쳐서 눈빛을 교류하면서 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공감과 연관이 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공감과 관련된
정답. 사이코패스. 네, 사이코패스 집단입니다. 네. 공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은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명을 밤늦은 시간대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죠. 그럼요. 진짜 두려워.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비명을 들으면 신기하다. 어머.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적인 문제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자라오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캐시한? 네, 좋네요. 뭐 아주 너무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아직도 잘 모른다죠.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연구 네이처냐 중이다. 널처냐 이 논쟁이 너무너무 많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애당초에 그 공감 능력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면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보면 신경계의 이제 문제일 텐데 신경계가 애당초에 잘 액티베이션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이제 특이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한편으로는 이런 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네이처이고 네. 그 다른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습득한다, 발달된다. 이게 이제 널처의 이제 이론인데 사실은 널처가 더 지배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동양 연구자들은 특히. 왜냐하면 인종적인 차이가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자들은 후천적인 발달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한 청소년도예요. 청소년들 중에 이제 잔인한 사진을 보여주고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헬시한 아이들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처럼 돼 있는 게 헬시한 애들이고요. 사이코패식한 애들은 지금 가운데 카키색 같은 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안 되느냐. 저 동그라미처럼 저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이 뭐냐면 아미그달라라고 해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1차적으로 정서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1차적인 정서를 느끼고 그것이 아래에서 결국에는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앞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에 의해서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임이나 학대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이 아미그달라 액티베이션부터 비정상적으로 잘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미그달라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공포를 못 느껴요. 공포를.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지 않아요. 네. 사실은 물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일부 기질을 타고난다는 설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대라는 게 지금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설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에 노출되게 하는 건 잔인한 구성원들을 점점 더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정인이 부모나 원영이 계모 같은 경우도 그런 학대를 받았을 그렇죠. 어린 시절에 높다. 그런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꽤 있고 부모가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양육의 환경을 제공을 못해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아마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의 대물림이 그렇습니다. 계속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제대로 된 어떤 신뢰관계,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지 못한 아이가 결국은 부모와 갈등을 일으켜서 가출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핸드폰으로 보신 것처럼 그런 성학대고 뭐고 길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잔인한 그 피해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긴 일단 어렵겠죠.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대 상황에서 전혀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방법을 모르는 엄마는 아마 아이들이 까난 아기가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20대 어떤 부부가 2주 된 애를 침대에 이렇게 던져면서 애를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가 배설했다는 이유였잖아요. 화가 나서. 네, 화가 나서 배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 아이의 입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20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사회화된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잘 돌보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학교에서라도 좀 대신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학교가 사실은 부모 노릇을 하기는 이미 포기를 했고 학교 폭력조차도 사실은 학교 바깥으로 모두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강제 전학 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결국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과거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제 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기억나세요? 그게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인 학업 중단자로 인한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사건입니다. 결국은 초등학교 아이를 유인에다가 뭐 본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아까 그 뭐 인터넷 환경은 이미 다 위험성을 보셨을 거고 뭔지 알아요. 거기서 아주 그 뭐 하드코어 아주 무서운 잔인한 뭐 영화에 너무 노출이 충격적. 돼서 그 사건을 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소셜한 존재로 커져 나가는 모든 환경은 다 결핍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상호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아동학대 치사를 저지르는 젊은 부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이 모든 게 다 너무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자란 어떤 여성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소셜 스마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2-3달 그때쯤 그냥 정말 건강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못했어? 어떤 호르몬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우울은 산후우울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배경적으로 모든 게 진짜 다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 같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학대 행위자들이 탄생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추후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제 파장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꼭 다 같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잔인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신고 사건 중에 기껏해야 10% 입건하는데 결국 재판으로 10%밖에 넘기지 않아가지고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 아동학대의 99%의 사건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집 일에 아무도 결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학대가 심해지겠죠. 포기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4만 건이 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이들의 안전을 이제 신경을 쓰고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는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이의 친구도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만 안전할 수는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만 그렇게 챙기면 안 돼.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발견하시면 내 아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큼 그 아이에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은폐되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직접 수업을 들었다는 게 정말 너무 저 영광이에요. 진짜 교수님 덕분에 저 사실요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무슨 반성을? 왜냐면 많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아이들에 대한 기사 구미나 뭐 다 원형이나 다 전부 다 기사 제가 못 봐요. 맞아, 뭔지 보다가도 맞아. 확 내리고 너무 마음 아파갖고 외면하기. 너무 힘드니까 외면 아닌 외면. 그치. 그리고 선생님 딱 말씀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맞아요. 남의 아이도 그럼. 신경을 써야 되는 맞아. 이런 부분에 우리도 있어서 모두.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외면할 게 맞습니다. 아니라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가 됐든 아니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됐든 다 사회 구성원이니까 내가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어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네. 어른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연아 씨가 한 줄로 짧게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정 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